친구랑 싸우다 보면 이 인간이 왜 이러고 있나라는, 뇌가 있나 없나라는 생각이. 근데 FBI 마크 골스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는 상대는 뇌의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대요. 지금부터 상상을 하나 같이 해볼게요. 자기보다 20cm가 큰 한 덩치 큰 사람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다가온다고 칩시다. 우리 뇌 속에서는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코티솔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를 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면 싸우겠지만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이 될 때는 도망가는 것을 택하게 되겠죠. 이거는 뇌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도망가면 참 좋을 텐데 도망갈 수 없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게 장애물에 가로막혀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여자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하고는 정말 지고 싶지 않다라든지 라는 식으로, 이제 프랑스어로는 객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때 객기라는 게 발동하게 되면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도망치지 못하고 싸워야 된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기거나 지거나. 사실 이 상황은 제가 10년 전쯤에 실제로 겪었던 상황입니다. 제 키가 188인데 저보다 20cm가 큰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고요. 저는 저보다 20cm 작은 사람을 공격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바닷가에서 영국에서 온 키가 좀 작았던 한 친구를 제가 바다에 빠뜨리려고 장난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다들 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그 친구를 빠뜨리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거의 다 닿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발을 헛디뎠나 봐요. 그래서 물속에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빠뜨려야 되겠다고 다시 뛰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지점에 또다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세 번째 상황이 되고 나서야 저는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뭔가 저에게 한 것이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하나 떴습니다. 유단자인가? 이 친구는 뭔가 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도 그 친구도 다치지 않았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다치지 않았던 거죠. 그 친구는 저를 잡아주었고, 그 친구는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나도 저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3년 신촌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도장을 발견하고 걸어 들어가 봤는데, 바로 그 친구가 하던 운동이었던 아이키도라는 운동을 저는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년이 지나도록 저는 이 운동을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키도에서 말하고 있는 수련을 하다 보니, 사실 저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치고받고 싸울 일들은 살면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대화의 상황들 속에서 아이키도의 원리를 적용했더니 싸우지 않고 좀 더 평화로운 상생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까운 누군가와 좀 부딪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 아이키도, 평화의 원리, 상생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렵게 아이키도 시범단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할까요? 아이키도 연문은 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실 때 서로 시합하는 무도가 아니라는 것, 그 대신 상대가 공격하는 흐름을 부드럽게 받아내서 상대도 다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주먹을 찌르는 것은 칼이 공격한다라고도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어떠한 무기로서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서 상대와 부딪히지 않고 어떤 흐름으로 잡아내는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넘어지는 사람조차도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몸을 보호하는 것을 아이키도에서는 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키도에서 대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원리는 무엇인지, 부드러운 원리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아이키도의 원리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merge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타이밍, 세 번째가 connect,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속에 보이고 있는 사진이 뭐의 사진일까요? 네, 파도의 사진인데요. 썰물로 밀려왔던 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가고 다시 해변 쪽으로 오는 물과 물이 만났을 때 그 물이 부딪힌다면 갈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파도는 그 물과 물이 합류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용이 되겠죠. merge는 합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계 3대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오프라인 프리 쇼에 나와서 이렇게 책도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글로 풀이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지 말고 합류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 가족과 아이가 뛰지 못하는 아이랑 옆에 있는데 저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1톤 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다라고 쳐봅시다. 본인 혼자만 있다면 옆으로 도망가면 되겠지만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은 도망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합류라는 것은 이런 거죠. 달려오는 트럭을 맞서는 것이 아니고 트럭 옆으로 가서 트럭에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그 트럭의 핸들을 꺾음으로써 트럭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역시나 나 역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키도에서 이것을 redirecting, 즉 방향을 바꿔주는 것,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에 올라타는 개념이랑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최근에 자기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경험했던 감정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반대로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뭔가 화가 나서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기어를 올린다. 납득시키고 권유하고 주장하고 강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한다. FBI의 인질극이 일어날 때 협상에 관한 어드바이저를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크 골스톤이라는 사람이고요. 국내에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요. 결국 인질범이든 누구든 화가 난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걸고 이성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엄지를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덮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손으로 하나를 또 덮어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일 안에 있는 뇌를 파충류의 뇌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뇌요?
좋습니다. 그 겉에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맞춰볼까요? 포유류의 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충류 때부터 우리는 파충류도 포함하고 있는 뇌가 바로 파충류의 뇌고 그 위에 포유류만 가지고 있는 뇌가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감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싸우냐 도망가냐는 파충류의 뇌에서 하는 일이고 그 뒤로 감정 이런 것들은 포유류의 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 왼손으로 덮어주셨을 때 그게 바로 신피질, 니오코르텍스라고 하는 인간의 뇌라고 하는데 친구랑 싸우다 보면 이 인간이 왜 이러고 있나라는 뇌가 있나 없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FBI 마크 골스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는 상대는 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뇌의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이 이해받는다는 상태에서 다시 그 신피질이 켜진다고 합니다. 화가 난 사람은 부딪혔을 때는 트럭에 부딪힌 것과 같이 다치겠지만 그 차에 올라타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아이키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상대가 검으로 자기를 공격할 때 이것을 합류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합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류하지 않고 그 힘에 대적한다면은 결국 밀리거나 다칩니다.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려고 밀어붙여 볼까요? 상대 입장에서도 밀어붙이면은 이 사람이 밀어붙이면 내가 다치고 만약 저 입장에서 밀어붙인다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 힘에 합류하는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에 합류를 한다면 마치 트럭 옆자리로 올라서듯이 상대는 그대로 둔 채 상대의 힘을 저항하지 않고 그 힘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기술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에 합류를 해서 상대의 무기를 뺏기도 하고요. 공격하는 상대 힘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선 채 손목 뒤집기라는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